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등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걸 독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서서 걸어다니면서 하는 독서를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걸어다니면서 독서하는 것. 맞추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행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으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간접 경험인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직접 경험이죠. 실제 풀냄새를 맡아보고 실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직접 그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배움의 장소가 어딘지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족 여행의 추천 장소, 또 가족 현장 학습 추천 장소는요,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분 지방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사전에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또는 휴양을 떠나고 캠핑을 떠나는데 그 주변에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습 장소가 있다면 또 금상첨화겠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년별로 10개에서 15개 사이의 장소를 안내를 드릴 텐데 우리가 24년부터 학교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또 연관이 되는 그런 학습 장소이니까 한 번쯤은 아이가 1학년에 있는 동안에는 꼭 방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울 상상나라입니다. 제가 1학년 학습 장소를 추천드리는 3가지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연, 안전, 상상입니다. 이 3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학습 장소를 고릅니다. 첫 번째 서울 상상나라, 두 번째 분당 잡월드입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연이라고 했을 때 아까 앞서 3가지 테마 기억하시죠? 자연, 안전, 상상인데 자연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동물과 식물로 나뉘겠죠.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동물, 식물, 그리고 이를 빗대어 나오는 여러 가지 동화책, 그림책들이거든요. 따라서 테마 동물원 주주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동물원들이 많이 있어요.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동물원들은 꼭 한번 가서 직접 그 생김새와 또 살아가는 방식, 또 실제 냄새도 맡아보면서 먹이도 주면서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째,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아까 안전이었죠. 우리 아이들 통학길 오고 가면서 신호등, 차조심, 질서, 이러한 테마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또 보면서 또 부모님의 옆에서 밀착된 설명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1학년 아이들, 2학년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요, 반드시 학교 가는 길이 일정해야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이 오늘은 A길로 갔다가 내일은 B길로 왔다가 또 가는 길 다르고 오는 길 다르면 혹시라도 부모가 중간에서 아이를 픽업 시간이 늦어서 늦게 가더라도 또는 픽업을 정말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시간에 아이가 혼자 와야 되는 상황이어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학길은 일정하게, 그리고 이런 교통박물관을 통해서 교통 규칙을 차츰차츰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5번째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린이 박물관의 테마는 바로 상상력 자극이죠. 3번째 키워드인 이 상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겁니다. 놀이터하고는 또 달라요. 6번째는 한글 박물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1학년에 처음 와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글이 처음에는 저게 뭐지? 하는 그림으로 인식을 하다가 천천히 글을 읽어나가고 호기심을 갖고 저건 어떻게 읽고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한글 박물관에 가서 우리 한글의 요소마다 또 누가 이 한글을 만들었고 또 이 한글의 어떤 원리, 혀의 모양을 따서 만드는 글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더욱 글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번째는요, 철도 박물관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 버스, 배, 비행기, 또 철도, 기차, 자전거,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에 좀 관심도 가지고 또 이게 어떻게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입니다. 고성 공룡박물관입니다. 아이들 한 번쯤은 이 공룡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의 테마로도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니까요. 한 번쯤 공룡박물관에도 혹시 근처에 여행을 다니신다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고향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앞서 상상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되어서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뿐만 아니라 고향 어린이 박물관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요, 판교 환경생태학습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바로 자연하고 관련이 있죠. 동물이 아닌 약간 식물 쪽으로 테마를 맞춰서 아이들에게 자연이라는 것, 식물이라는 것, 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11번째는요, 세종대왕 기념관입니다. 우리가 한글 박물관하고 연관되어서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이라는 조선시대의 왕이야 하면서 이 세종대왕 기념관을 한번 지나치실 일이 있다면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경찰서든 주민센터든 우체국이든 구청이든 관공서입니다. 아이들이 은근 이런 각 관공서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때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새롭게 전입을 오고 전출을 가고 또 우리 동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거나 또는 각종 행정 서류들을 발급해 주는 일도 한다라는 것, 우체국에서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고 또 우편물을 받는 것, 또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무게를 달고 또 보내는 사람을 쓰고 우편 번호를 쓰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알지만 차츰차츰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구청에서 시청에서는 우리 동네의 사람들을 케어하고 보살피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람하기 전에는요,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아이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뭐가 제일 기대가 돼? 뭘 알고 싶어? 또는 그런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는 관련된 장소 또는 그 장소의 키워드와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혹시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 관련된 장소를 한번 가보려고 해 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관람 중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계속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설명하면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사고를 끌어낼 수 있는 것,
약간 퀴즈적인 요소죠. 이건 뭘까? 어디에 쓰는 걸까?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자, 과연 저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면서 퀴즈를 내면서 아이하고 좀 즐겁게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난 후에 관람을 다 하고 난 후에는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거 3가지만 얘기해 볼까? 자, 오늘 본 것 중에서 엄마가, 아빠가 퀴즈 3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또는 반대로 아이가 부모에게 오늘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퀴즈를 엄마 아빠에게 내보는 것,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좀 봤던 내용들을 같이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